어떻게 일이 이렇게까지 꼬일 수 있을까? 엘리사 비에이라는 리스본의 번잡한 거리를 정신없이 헤치며 속으로 되뇌었다. 포르투갈의 태양은 눈부셨지만 그녀의 마음은 잿빛 하늘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몇 시간 전 포르투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그녀의 세상을 뒤흔들었다. 하나뿐인 여동생 소피아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있다는 소식이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엘리사는 가장 빠른 기차표를 끊어 리스본으로 향했다. 머릿속은 온통 소피아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면 뭘 해야 할까? 의사는 뭐라고 할까? 혹시라도 잘못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길한 생각들을 애써 떨쳐내며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려 했다. 소피아의 보험 관련 서류, 병원 수속에 꼭 필요한 것들이었다. 그런데 가방 안이 텅 비어 있었다. 안 돼! 엘리사는 숨을 헉 들이켰다. 분명히 챙겼는데 언제 떨어뜨린 거지? 기차역? 아니면 택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서류가 없으면 수속이 늦어질지도 모른다. 당장 수술이 필요하면 어떡하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왔던 길을 되짚어 달리기 시작했다. 시간은 촉박했고 마음은 타들어갔다. 리스본의 상징적인 건축물 제로니무스 수도원 근처까지 왔을 때였다. 태주강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땀에 젖은 그녀의 이마를 스쳤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웅장한 수도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한가롭게 주변을 거닐고 있었다. 엘리사는 주변을 둘러볼 정신도 없이 바닥만 살피며 걸었다. 제발, 제발 여기 있기를. 그때 그녀의 눈에 익숙한 베이지색 서류 봉투가 들어왔다. 수도원 입구 근처 낮은 밧줄로 둘러쳐진 통제선 바로 안쪽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아, 다행이다. 심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도 잠시 새로운 문제가 눈앞에 나타났다. 봉투는 명백히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구역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마치 마네킹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는 공화국 수비대 소속의 경비병 한 명이 버티고 있었다. 짙은 녹색 제복에 반짝이는 검은색 장화, 머리에는 특유의 모자를 쓴 그는 완벽하게 각 잡힌 자세로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오직 임무 수행이라는 단호한 의지만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의 이름표에는 카보 실바라고 적혀 있었다. 엘리사는 잠시 망설였다. 저 경비병에게 말을 걸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빨리 주워서 나올까? 소피아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시간이 없었다. 엘리사는 주위를 살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수도원의 아름다움에 정신이 팔려 있거나 경비병의 근엄한 모습에 감탄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지금이라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낮은 밧줄 아래로 몸을 숙여 팔을 뻗었다. 손가락 끝이 봉투에 닿으려는 찰나였다. 파스티스 다 구아르다. 경비병에게서 물러서시오. 크고 단호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카보 실바였다. 그는 엘리사를 향해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오직 목소리만으로 그녀의 행동을 제지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위압적이어서 엘리사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주변의 몇몇 관광객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엘리사는 당황해서 포르투갈어로 더듬거리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 서류가 떨어져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동생이 병원에 있어서. 그녀는 최대한 간절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문장은 엉망이었다. 카보 실바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다. 그의 시선은 정면의 허공에 고정된 채였다. 그는 엘리사의 말을 들은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엘리사는 그 침묵이 마치 돌덩이처럼 자신을 짓누르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더욱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였다. Esta é uma área restrita. Não ultrapasse a linha. 여기는 제한구역입니다. 선을 넘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이나 이해심도 담겨있지 않았다. 오직 규칙, 규율, 그리고 경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엘리사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주변의 시선이 더욱 따갑게 느껴졌다. 마치 자신이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억울함과 다급함에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저건 제 거예요. 정말 중요한 서류란 말이에요. 엘리사는 거의 울먹이며 외쳤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아날로그 손목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카보 실바는 여전히 같은 자세였다. 그는 엘리사의 절박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마치 벽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엘리사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포기하고 갈 수는 없었다. 소피아에게 필요한 서류였다. 엘리사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더 빠르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밧줄 아래로 몸을 숙였다. 손을 뻗어 봉투를 낚아채려는 순간이었다. 쿵! 카보 실바가 들고 있던 소총의 개머리판을 바닥에 강하게 내리짖었다. 딱딱한 돌바닥과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지며 주변의 소음을 압도했다. 엘리사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관광객들은 놀라서 숨을 죽였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Ultimo aviso. Afastisi immediatamente. 마지막 경고다. 카보 실바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고함에 가까웠다.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엘리사를 향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으며 조금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귀찮은 벌레를 쫓아내려는 듯한 표정이었다. 엘리사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공포와 절망, 그리고 수치심이 뒤섞여 그녀를 덮쳤다. 다리가 후들거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그녀는 흐느끼며 중얼거렸지만 그 소리는 주변의 웅성거림과 카메라 셔터 소리에 묻혀버렸다. 근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노신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는 은발에 깔끔한 차림을 한 지적인 분위기의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르 멘데스였다. 은퇴한 역사교사인 그는 리스본의 햇살을 즐기며 산책 중이었다. 그는 상황을 잠시 지켜보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센호 카보, 아르투르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실례하지만 저 숙녀분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소.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카보 실바는 노신사를 흘끗 쳐다보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에는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라는 듯한 짜증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다시 정면을 응시하며 자신의 임무에만 집중하려는 듯 보였다. 아르투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엘리사를 바라보았다. 엘리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차가운 돌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었다. 중요한 서류는 손에 닿을 듯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그녀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다. 엄격한 규율, 차가운 원칙, 그리고 인간적인 상황을 외면하는 시스템이라는 벽. 그녀는 너무나 무력하고 외롭게 느껴졌다. 여동생이 기다리는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주변의 웅성거림은 계속되었다. 어떤 이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엘리사를 바라보았고 어떤 이들은 불편한 기색으로 자리를 피했다. 또 어떤 이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댔다. 엘리사는 그 모든 시선 속에서 더욱 작아지는 것 같았다.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엘리사의 울음소리와 주변의 소란을 듣고 두 명의 경찰관이 다가왔다. 그들은 카보 실바보다는 훨씬 더 상황에 관심을 보이는 듯했다. 한 경찰관이 몸을 낮춰 엘리사에게 부드럽게 물었다. 세노라,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엘리사는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울먹이며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여동생의 사고 소식, 급하게 리스본으로 온 것, 서류를 잃어버린 것, 그리고 통제선 안에 서류를 주우려다 경비병에게 제지당한 것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게 상황을 전달하려 애썼다. 옆에 서 있던 아르투르 멘데스가 조용히 거들었다.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분 말씀이 맞아요. 정말 다급해 보였습니다. 저 서류가 아주 중요한 모양입니다. 경찰관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하더니 카보 실바 쪽을 잠시 바라보았다. 카보 실바는 여전히 부동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밧줄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 봉투를 주워 엘리사에게 건넸다. 여기 있습니다, 쌩어라.
이제 괜찮으실 겁니다. 엘리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다. 구겨지고 먼지가 묻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다. 그녀는 경찰관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관은 엘리사를 안심시키려는 듯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힘든 일이 있으셨군요. 어서 병원으로 가보셔야지요. 그리고는 카보실바에게 별다른 말 없이 동료와 함께 순찰구역으로 돌아갔다. 카보실바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초소로 돌아가 다시 완벽한 부동 자세를 취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규율을 어기려는 시민을 제지하고 제한구역의 질서를 지켰다. 그것이 그의 역할이었다. 그 과정에서 한 여성이 얼마나 절박했고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는 그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엘리사는 멍하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공포와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그 경직된 모습이 이제는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아르투르 멘데스가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넸다. 힘내시오, 아가씨. 모든 게 잘 풀릴 거요. 엘리사는 아르투르에게 힘없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엘리사는 서류 봉투를 가슴에 꼭 품고 다시 병원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아까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눈물은 뻗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차갑고 씁쓸한 무언가가 남았다. 리스본의 오후 햇살은 여전히 따사로웠고 제로니무스 수도원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웅장하게 서 있었다. 카보실바 역시 미동도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붉은 제복 대신 짙은 녹색 제복을 입었을 뿐 그는 마치 원작 이야기 속 왕실 근위병처럼 규율과 전통의 상징으로 서 있었다. 하지만 엘리사에게 그는 더 이상 존경이나 경외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인간적인 고통 앞에서 눈을 감아버린 차갑고 비정한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녀는 달리면서 생각했다. 규율과 원칙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적인 연민과 이해보다 우선시될 때 얼마나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일 수 있는가. 오늘 그녀가 겪은 일은 어쩌면 이 거대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을지 모를 작은 비극의 단편일지도 몰랐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다행히 소피아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회복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엘리사는 그제야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수도원 앞에서 겪었던 그 짧지만 강렬했던 순간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카보실바의 차가운 눈빛, 총 개머리판이 바닥에 부딪히던 소리,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하거나 호기심 어린 시선들. 그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리스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그 이면에는 차가운 규칙과 때로는 비정한 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 흔들림 없는 규율?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타인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마음? 엘리사는 그 답을 쉽게 내릴 수 없었다. 다만 오늘 그녀가 느꼈던 그 무력감과 슬픔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카보실바는 그날 근무가 끝날 때까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떤 후회나 의문도 품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임무였고 그는 임무를 완수했다. 하지만 그의 완벽한 부동자세 뒤에 가려진 인간적인 공감 능력의 부재는 그 자리에 있던 몇몇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편한 질문을 남겼다. 아르투르 멘데스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본 광경을 곱씹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역사를 가르치면서 수많은 영웅과 폭군 그리고 시스템 속에서 고뇌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오늘 그가 본 것은 어쩌면 그 역사의 작은 한 페이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규율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성이 얼마나 쉽게 외면당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엘리사는 며칠 후 건강을 회복한 소피아와 함께 포르투로 돌아갔다. 리스본에서의 기억은 악몽 같았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낡은 손목시계를 보며 생각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저마다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아주 작은 연민과 이해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꿀 만큼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앞으로 좀 더 주위를 둘러보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차가운 규칙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이부장타오라. 어떻게 일이 이렇게까지 꼬일 수 있을까? 엘리사 비에이라는 리스본의 번잡한 거리를 정신없이 헤치며 속으로 되뇌었다. 포르투갈의 태양은 눈부셨지만 그녀의 마음은 잿빛 하늘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몇 시간 전 포르투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그녀의 세상을 뒤흔들었다. 하나뿐인 여동생 소피아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있다는 소식이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엘리사는 가장 빠른 기차표를 끊어 리스본으로 향했다. 머릿속은 온통 소피아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면 뭘 해야 할까? 의사는 뭐라고 할까? 혹시라도 잘못되면. 꼬리에 꼬리를 부는 불길한 생각들을 애써 떨쳐내며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려 했다. 소피아의 보험 관련 서류, 병원 수속에 꼭 필요한 것들이었. 그런데 가방 안이 텅 비어 있었다. 안 돼. 엘리사는 숨을 헉 들이켰다. 분명히 챙겼는데. 언제 떨어뜨린 거지? 기차역? 아니면 택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서류가 없으면 수속이 늦어질지도 모른다. 당장 수술이 필요하면 어떡하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왔던 길을 되짚어 달리기 시작했다. 시간은 촉박했고 마음은 타들어갔다. 리스본의 상징적인 건축물 제로니무스 수도원 근처까지 왔을 때였다. 태주강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땀에 젖은 그녀의 이마를 스쳤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웅장한 수도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한가롭게 주변을 거닐고 있었다. 엘리사는 주변을 둘러볼 정신도 없이 바닥만 살피며 걸었다. 제발, 제발 여기 있기를. 특유의 물결무늬 포르투갈식 보도블록 위로 그녀의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울렸다. 주변에서는 포르투갈어와 다양한 외국어가 뒤섞인 왁자지껄한 소음, 간간히 지나가는 오래된 트램의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엘리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전부였다. 그때 그녀의 눈에 익숙한 베이지색 서류 봉투가 들어왔다. 수도원 입구 근처 낮은 밧줄로 둘러쳐진 통제선 바로 안쪽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아, 다행이다. 심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도 잠시 새로운 문제가 눈앞에 나타났다. 봉투는 명백히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구역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마치 돌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는 공화국 수비대 소속의 경비병 한 명이 버티고 있었다. 짙은 녹색 제복에 반짝이는 검은색 장화, 머리에는 특유의 모자를 쓴 그는 완벽하게 각 잡힌 자세로 서 있었다. 강렬한 햇살 아래 그의 제복은 더욱 짙어 보였고 굳게 담은 입술과 정면을 응시하는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는 어떠한 인간적인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오직 임무 수행이라는 단호한 의지만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의 이름표에는 카보 실바라고 적혀 있었다. 엘리사는 잠시 망설였다. 저 경비병에게 말을 걸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빨리 주워서 나올까?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아날로그 시계가 째깍거리며 시간을 알렸다. 어머니의 유품인 그 시계는 마치 그녀의 초조함을 대변하는 듯했다. 소피아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시간이 없었다. 망설일 여유가 없었다. 엘리사는 주위를 살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수도원의 아름다움에 정신이 팔려있거나 경비병의 근엄한 모습에 감탄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몇몇 사람들은 근처 노점에선 달콤한 때나타, 냄새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지금이라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낮은 밧줄 아래로 몸을 숙여 팔을 뻗었다. 손가락 끝이 봉투에 닿으려는 찰나였다. 아파스티시다 구아르다. 경비병에게서 물러서시오. 크고 단호한 목소리가 정적을 끄다. 카보 실바였다. 그는 엘리사를 향해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오직 목소리만으로 그녀의 행동을 제지했다. 그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기계적이었으며 마치 녹음된 경고방송처럼 느껴졌다. 그 위압적인 어조에 엘리사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주변의 몇몇 관광객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엘리사는 당황해서 포르투갈어로 더듬거리며 말했다. 디데스쿨피.
O meu envelope caiu ali. É muito importante. A minha irmã está no hospital. 저 죄송합니다. 제 서류 봉투가 저기 떨어져서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 여동생이 병원에 있어서. 그녀는 최대한 간절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문장은 엉망이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 속에서 외국어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카보 실바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다. 그의 시선은 정면의 허공, 아마도 수도원의 어느 한 지점에 고정된 채였다. 그는 엘리사의 말을 들은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잠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고 엘리사는 그 침묵이 마치 돌덩이처럼 자신을 짓누르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의 부동 자세는 완벽했지만 그 완벽함이 엘리사에게는 오히려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더욱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였다. Esta é uma área restrita. Não ultrapasse a linha. 여기는 제한구역입니다. 선을 넘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이나 이해심도 담겨있지 않았다. 오직 규칙, 규율, 그리고 경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마치 엘리사의 절박한 사정 따위는 그의 임무 수행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듯이 엘리사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주변의 시선이 더욱 따갑게 느껴졌다. 마치 자신이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억울함과 다급함에 눈물이 핑 돌았다. Mas é meu! São documentos muito importantes. 하지만 저건 제 거요. 정말 중요한 서류란 말이에요. 엘리사는 거의 울먹이며 외쳤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아날로그 손목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소피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카보 실바는 여전히 같은 자세였다. 그는 엘리사의 절박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마치 벽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엘리사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포기하고 갈 수는 없었다. 소피아에게 필요한 서류였다. 저 경비병은 마치 감정 없는 로봇 같았다. 아니, 어쩌면 그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규칙을 어기려는 자를 엄격하게 제지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는 것일까? 엘리사는 혼란스러웠다. 엘리사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더 빠르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했다. 어쩌면 그가 반응하기 전에 봉투를 집어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다시 한번 밧줄 아래로 몸을 숙였다. 손을 뻗어 봉투를 낚아채려는 순간이었다. 쿵! 카보 실바가 들고 있던 소총의 개머리판을 바닥에 강하게 내리지렸다. 딱딱한 칼차다 포르투게자 돌바닥과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지며 주변의 소음을 압도했다. 그 소리는 단순한 경고 이상이었다. 명백한 위협이었다. 엘리사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 같았다. 관광객들은 놀라서 숨을 죽였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두려움,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흥분마저 서려 있는 듯했다. Ultimo aviso, afaste-se inmediatamente. 마지막 경고다. 즉시 물러서. 카보 실바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고함에 가까웠다.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엘리사를 정면으로 향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으며 조금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귀찮고 성가신 벌레를 쫓아내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 눈빛 앞에서 엘리사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공포와 절망 그리고 수치심이 뒤섞여 그녀를 덮쳤다. 다리가 후들거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Por favor, 제발 도와주세요. 그녀는 흐느끼며 중얼거렸지만 그 소리는 주변의 웅성거림과 카메라 셔터 소리에 묻혀버렸다. 그녀의 낡은 시계만이 째깍거리며 무심하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근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노신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는 은발에 깔끔한 차림을 한 지적인 분위기의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르 멘데스였다. 은퇴한 역사교사인 그는 리스본의 햇살을 즐기며 산책 중이었다. 그는 상황을 잠시 지켜보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세노 카보, 아르투르가 카보 실바를 향해 말했다. 그의 포르투갈어는 교양 있고 명확했다. 실례하지만 저 숙녀분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소. 무슨 딱한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소. 카보 실바는 노신사를 흘끗 쳐다보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에는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라는 듯한 짜증스러움과 귀찮음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다시 정면을 응시하며 자신의 임무에만 집중하려는 듯 보였다. 마치 아르투르의 말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이. 아르투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엘리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과 함께 이 경직된 상황에 대한 무력감이 담겨 있었다. 엘리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차가운 돌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었다. 중요한 서류는 손에 닿을 듯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그녀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다. 엄격한 규율, 차가운 원칙, 그리고 인간적인 상황을 외면하는 시스템이라는 벽. 그녀는 너무나 무력하고 외롭게 느껴졌다. 여동생이 기다리는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흐느낌은 주변의 소음 속에서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주변의 웅성거림은 계속되었다. 어떤 이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엘리사를 바라보며 속삭였고 어떤 이들은 불편한 기색으로 자리를 피했다. 또 어떤 이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댔다. 그들의 렌즈는 울고 있는 엘리사와 미동도 없는 경비병을 번갈아 비추었다. 엘리사는 그 모든 시선 속에서 더욱 작아지는 것 같았다.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옷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포르투갈의 햇살이 이렇게 차갑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엘리사의 울음소리와 주변의 소란을 듣고 2명의 경찰관이 다가왔다. 그들의 파란색 제복은 카보 실바의 짙은 녹색 제복과는 다른 느낌을 주었다. 그들은 카보 실바보다는 훨씬 더 상황에 관심을 보이는 듯했다. 한 경찰관이 몸을 낮춰 엘리사에게 부드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카보 실바와 달리 딱딱하지 않았다. Senhora, está tudo bem? Pode dizer-nos o que aconteceu? 부인,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엘리사는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울먹이며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여동생의 사고 소식, 급하게 리스본으로 온 것, 서류를 잃어버린 것, 그리고 통제선 안에 서류를 주우려다 경비병에게 제지당한 것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게 상황을 전달하려 애썼다. 그녀는 자신의 절박함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찰관의 눈을 바라보았다. 옆에 서 있던 아르투르 멘데스가 조용히 거들었다. Eu vi tudo, senhores agentes. O que a senhora diz é verdade. Ela parecia realmente desesperada. Aqueles documentos devem ser muito importantes. 제가 다 봤습니다, 경찰관님들. 이 부인 말씀이 맞아요. 정말 절박해 보였습니다. 저 서류가 아주 중요한 모양입니다. 그의 차분한 증언은 엘리사의 말에 신빙성을 더해 주었다. 경찰관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하더니 카보 실바 쪽을 잠시 바라보았다. 카보 실바는 여전히 부동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경찰의 개입에 대한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권한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그의 표정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밧줄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떨어진 베이지색 서류 봉투를 주어 엘리사에게 건넸다. Aqui está, senhora. Agora vai ficar tudo bem. 여기 있습니다, 부인. 이제 괜찮으실 겁니다. 엘리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다. 구겨지고 먼지가 묻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다. 그녀는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마치 놓치면 안 되는 희망의 조각처럼. 그녀는 경찰관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Muito obrigada. Muito obrigada mesmo.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지만 이번에는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경찰관은 엘리사를 안심시키려는 듯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Teve um dia difícil. É melhor ir para o hospital agora. 힘든 하루셨군요. 어서 병원으로 가보셔야지요. 그리고는 카보 실바에게 별다른 말 없이 동료와 함께 순찰 구역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뒷모습은 딱딱한 규율보다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더 중점을 두는 것처럼 보였다. 카보 실바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초소로 돌아가 다시 완벽한 부동 자세를 취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규율을 어기려는 시민을 제지하고 제한구역의 질서를 지켰다. 그것이 그의 역할이었다. 그 과정에서 한 여성이 얼마나 절박했고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는 그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의 세계에서는 규율이 인간적인 감정보다 우선했다. 엘리사는 멍하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공포와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그 경직된 모습이 이제는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저 사람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 아니면 저 가면 같은 표정 뒤에 다른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알 수 없었다. 아르투르 멘데스가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넸다. Coragem, mia senhora. Espero que tudo corra bem com a sua irmã. 힘내시오, 부인. 여동생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오. 그의 따뜻한 눈빛과 목소리가 엘리사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다. 엘리사는 아르투르에게 힘없이 미소를 지어 보였다. Obrigada, senhor. Pela sua ajuda. 고맙습니다, 어르신.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엘리사는 서류 봉투를 가슴에 꼭 품고 다시 병원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아까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눈물은 멎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차갑고 씁쓸한 무언가가 앙금처럼 남았다. 마치 덜컹거리는 리스본 트램의 소리처럼 불쾌한 진동이 가슴속에 계속 울리는 듯했다. 리스본의 오후 햇살은 여전히 따사로웠고 제로니무스 수도원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웅장하게 서 있었다. 카보 실바 역시 미동도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짙은 녹색 제복을 입은 그는 마치 수도원의 일부처럼 그 자리에 고정된 존재 같았다. 그는 규율과 전통 그리고 시스템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엘리사에게 그는 더 이상 존경이나 경외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인간적인 고통 앞에서 눈을 감아버린 차갑고 비정한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의 모습은 아름다운 리스본 풍경 속의 이질적인 얼룩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달리면서 생각했다. 규율과 원칙은 물론 중요하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적인 연민과 이해보다 우선시될 때 얼마나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일 수 있는가. 오늘 그녀가 겪은 일은 어쩌면 이 거대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겪고 있을지 모를 작은 비극의 단편일지도 몰랐다. 시스템은 개인의 절박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규칙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 속에서 개인은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다행히 소피아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회복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엘리사는 그제야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병원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안도와 함께 오늘 겪었던 일에 대한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하지만 수도원 앞에서 겪었던 그 짧지만 강렬했던 순간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카보 실바의 차가운 눈빛, 총 개머리판이 바닥에 부딪히던 날카로운 소리,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하거나 호기심 어린 시선들, 그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함께 지울 수 없는 질문을 남겼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리스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그 이면에는 차가운 규칙과 때로는 비정한 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 흔들림 없는 규율?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타인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마음? 카보 실바는 자신의 행동을 의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 의무가 인간성을 짓밟는다면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일까? 엘리사는 그 답을 쉽게 내릴 수 없었다. 다만 오늘 그녀가 느꼈던 그 무력감과 슬픔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카보 실바는 그날 근무가 끝날 때까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떤 후회나 의문도 품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임무였고 그는 임무를 완수했다. 그는 시스템에 충실한 부속품이었다.
하지만 그의 완벽한 부동 자세 뒤에 가려진 인간적인 공감 능력의 부재는 그 자리에 있던 몇몇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편한 질문을 남겼다. 아르투르 멘데스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주 강변을 걸으며 오늘 본 광경을 곱씹었다. 그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 권력과 개인, 시스템과 인간성 사이의 갈등을 떠올렸다. 오늘 그가 본 것은 어쩌면 그 역사의 작은 한 페이지, 현대사회의 한 단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규율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성이 얼마나 쉽게 외면당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씁쓸한